가계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8일 이제 마지막 주간이 가고 있습니다. 수요일 매우 차갑고 화창한 오후에 중구마을을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산줄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링입니다. 네, 날씨는 차갑지만 증시는 매우 뜨겁습니다. 저희 특별히 한국은 요즘 약간 포모 장세가 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거침없이 사고 있어서 오늘 홍콩이 좀 그런 모습 좀 보였네요. 네. 오늘 상해 종합 지수는 여전히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홍콩이 한 2% 상승했습니다.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 상해 0.27% 상승, 심천 0.09% 상승. 계속해서 보합권입니다. 홍콩 항생지수 2.39% 상승, 항생테크 2.3% 상승, 오랜만에 상승. 그리고 홍콩 증시 오늘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나온 코멘트 분위기를 보면 대체로 최근에 보면 미 국채 수익률이랑 미국 달러 지수가 동반 하락한 가운데 글로벌 자금 중에 일부가 홍콩을 비롯해서 신흥시장으로 좀 몰려들고 있다. 이런 추세가 좀 저짐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작년 3분기 그리고 작년 말 올해 연초까지 일부 테크주 테마 위주로 급등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춘절 연휴를 앞두고 그런 종목보다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유틸리티, 통신 이런 고배당주 위주로 조금 그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근데 이런 추세는 좀 단기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금이랑 홍콩 현지 자금이 일부 이런 고배당주로 오늘 좀 몰리고 있다. 세 번째는 테크주, 기술주 중에서 지난주부터 반도체주가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었는데 오늘은 홍콩에 상장한 기술주 중에 반도체주랑 AI 관련주가 반등했습니다. 물론 오늘 하루만 반등한 거여서 추세적으로는 좀 봐야 되지만 그래서 오늘은 홍콩 증시가 또 아시아 증시 상승과 좀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최근에 그 새로 들어오신 구독자를 위해 홍콩 증시는 이런데 중국 본토 증시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강보합, 약보합, 보합권에서 좀 돌파를 못하는 모습인데 맞습니다. 주로 4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게 상해 종합 지수 작년 9월부터 오늘 오후장까지인데요. 근데 마감이 아니라 장중에 캡처한 겁니다. 보시면 올해 1월 12일 요 일봉을 보시면 1월 12일 그 빨간색이 1월 12일에 딱 고점을 찍고 지금 그 고점에서 왔다 갔다 좀 머무르는 모습. 그래서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1월 12일에 상해 종합 지수가 한 17거래일 연속 상승해서 고점을 찍고 위로 돌파하기에는 또 부담감이 있고 근데 하방 지지선은 또 어느 정도 형성될 것 같고 그래서 상해 종합 지수 4,100포인트에서 4,165포인트에서 좀 아직은 머무르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자금 수급 측면에서 보면 지난주 월부터 목까지는 3조 위안 이하였는데 거래 대금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한 3거래일 연속 3조 위안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3조 위안 초반대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근데 어제랑 오늘 장중 이틀만 보면 중국 그 투자자 중에 현지 기관 투자자들이 실력이 세잖아요. 근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작년부터 올 초까지 좀 많이 오른 기술주 위주로 현지 기관 투자자들이 한 500억 위안 정도 순매도했고요. 그래서 그 순매도한 자금을 일부 아까 말씀드린 뭐 보험이나 내수나 이런 고배당 위주로 근데 500억을 다 거기로 투입한 거 아니라 어쨌든 이번 주 들어서서 중국 현지 기관이 기술주 많이 오른 거를 500억 위안을 순매도하고 그 자금이 일부 고배당주로 좀 이동하고 있다. 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여기 심천 성분 지수인데 마찬가지로 1월 12일에 고점 찍고 그 후에 계속해서 그 선에서 머무르는 모습. 그리고 한국 증시는 그 코스피 기준으로 한 30%대가 외국인 투자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중국 본토 증시, 즉 상위거래소랑 심천거래소 합산 중국 본토 증시 중에 거래 대금 기준으로는 요거는 파란색 막대가 중국 본토 증시 중 외국인 자금의 거래 대금입니다. 그러면 올 초부터 좀 늘어난 모습인데 그리고 노란색 선은 중국 본토 증시 전체 거래 대금 중에 외국인 자금의 비중입니다. 그럼 지금 한 6.6%, 한 6.5%밖에 안 돼요. 근데 비중이 아직 낮다. 요거는 거래 대금 기준이고 하지만 시총 비중으로 보면 중국 본토 증시 중 2025년 말 기준으로 중국 전체 본토 시총 중에 전체 시총 기준으로 외국인 비중은 3.1%밖에 안 되고요. 3.1%. 하지만 요거는 전체 시총 비중이고 하지만 거기서 뭐
대주주의 보호 예수 물량 뭐 그거를 다 제외하고 유통 시총 네네네. 기준으로는 외국인 기준이 지금 8.3%입니다. 아직 적진 10% 않네. 미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때 10%였는데 요거는 외국인 비중이 줄어들다보다는 중국 본토 자금이 늘어나서 네. 네, 외국인 비중은 아직 8.3%다. 근데 비중은 작지만 외국인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뭐 사면 그 오르는 경향이 강하고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비중은 작지만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네. 번째는 정책 면에서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해드렸다시피 1월 14일에 거래소에서 1월 19일부터 신용거래 증거금 최저 비율을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해서 약간 과열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게 중국 네. 금융당국의 좀 취지다. 그리고 1월 15일에는 진가미 주석이 작년에는 일부 업종 위주로 급등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가는 걸 원한다. 그래서 네. 약간은 속도 조절.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나온 거는 뭐 데이터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중국에도 증한 자금이 있잖아요. 네네. 증한 자금이 이번 주 들어서서 4,150포인트 상해 종합 지수 기준 4,150포인트 내외에서 어느 정도 이 선에서 좀 유지시키기 위해서 증한 자금이 뭐 작년처럼 테크주를 강력하게 매수하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작년에 많이 오른 일부를 좀 이익 실현하고 있다. 네. 이게 데이터로 증명되기는 아직 그렇지만 기사에는 이렇게 이런 최근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 예전에 장 안 좋았을 때 사놓았던 주식 팔고 있다는 얘기죠? 작년에 저가 매수 많이 했잖아요. 네, 증간자금.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현금화시킨 것 같다. 네. 이렇게. 그리고 외부 환경을 보면 1월 29일 새벽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발표하잖아요. 네. 지금은 뭐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어쨌든 중국 본토 증시든 홍콩 증시든 또는 다른 나라 증시든 요 미 연준이 기준금리 관련 동향을 또 관망하는 분위기가 또 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 본토 증시는 중국 현지 그의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흐르고 홍콩 증시는 중국 현지 이슈도 영향받고 또는 아시아 전체 또는 글로벌 자금의 동향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내용은 오늘 중국 증시 중 어제는 그 귀금속이 또 많이 네. 올랐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귀금속 업종이 6%대 급등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어제랑 마찬가지로 뭐 무슨 황금 무슨 금 이런 종목들이 10%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많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음 그림 보시면 요게 어제 장 마감 후에 저녁에 인민은행에서 분기마다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이라든지 대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냐 감소했냐 이런 동향을 분기마다 발표합니다. 네. 그러면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8개 분야인데 그중에 4분기 말, 즉 작년 말 기준으로 대출 잔액 또는 대출 그 취득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유일하게 하락한 게 아니나 다를까 부동산입니다. 네. 네. 전체 중국의 그 금융기관 대출 중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이 작년 말 기준으로 4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고요. 그중에 부동산 개발 투자 잔액이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고 개인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랑 반대로 예를 들어서 공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요거는 대출 잔액이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 그리고 공업종의 기업들이 중장기 대출을 많이 하잖아요. 제조업의 중장기 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 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또 대출을 많이 하는데 자영업자나 이런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전년 동기 대비 잔액이 11.1% 증가.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든지 녹색 산업, 친환경이랑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작년 말 그 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 그리고 농업이랑 관련된 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이랑 관련된 이런 첨단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50.2%,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 19.8% 증가한 거는 대출 잔액이고 그 4분기 동안 대출 취득한 거는 전년 동기 대비 50.2% 증가. 이게 제일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개인 주민들의 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 그래서 쭉 보면 대부분은 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는데 부동산 쪽만 감소했다. 그러면 요거는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 구조가 어떻게 가는지 대충 가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다음 그림을 보시면 중국 증시 중 귀금속 지수인데요. 작년 초부터 오늘 장 마감 전까지인데요. 쭉 보면 뭐 야, 어나 마나 여기가 6,700이야. 6,700. 네, 귀금속 2만 원이야. 2만. 와,
미쳤어. 지금. 완전 지금 2배가 훨씬 나 3배 올랐네요. 네. 네. 귀금속 지수가 어제는 2% 상승했는데 오늘은 6% 상승했습니다. 그중에 뭐 중금, 황금, 사천 황금, 호남 황금, 서부 황금 이런 대표주들이 다 10%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물론 과열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게 계속해서 로켓처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그 지난 몇 년간 흐름 보면 중국의 그 금 구매량이 이렇게 가다 이렇게 오른 거 알아요? 지금 이 가격 오른 거는 중국이 올려놓은 거야 내가 보기에. 엄청나게 매수를 했어. 이거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드리면 작년 한 해 많이 샀잖아요. 네, 지금도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아. 멈추질 않아 보니까. 엄청난 중국뿐만 양을 사고 아닙니다. 네. 그 핵심은 그 코맥스나 뭐 국제금 현 선물 가격이 계속해서 이틀 전에는 $5,000 돌파했고 어제는 또 $5,200 네. 돌파했고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금값이 한 10% 상승하면 금 관련 종목들은 대체로 15%에서 25% 상승합니다. 네네. 이게 통계학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가장 최근의 자극제 촉매제는 그 이 그림을 보시면 미국 달러 지수가 작년 1월부터 오늘까지인데요. 그리고 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 더 길게 보시면 미국 달러 지수 2020년부터 오늘까지입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2020년 9월쯤이 고점인데 그 고점보다 한 작년 말 기준으로 한 20% 떨어졌고 그 고점보다는 더 많이 떨어졌죠. 근데 가장 최근은 그 현지 시간 27일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달러가 크게 하락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약달러를 용인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또 뭐 2022년 9월 1일 미국 달러 지수가 최저치를 그리고 또 그 달러 지수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금 관련 지수가 상승하는 역상관성은 통계학적으로 85%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그 탈달러화라든지 각 중앙은행에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금을 매수하고 있는데 2025년 한 해 기준으로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합계 사들인 금은 한 1,136톤이고요. 그 중에서 중국, 인도, 터키, 폴란드가 주력입니다. 그리고 올 초에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일부 국가의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이미 금 매수를 액션을 취하거나 또는 취할 계획을 발표한 나라가 한 7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폴란드가 1월 21일에 폴란드 중앙은행이 150톤 금 구매 계획을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15개월 정도 2024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한 15개월 정도 계속 매수했는데 올해 1월에는 신규 매수한 게 5톤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각국마다 전체 외환 보유고 중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비중이 79.6%, 독일 70.6%, 이탈리아 69%, 프랑스 68%, 러시아 28%. 근데 6위가 중국인데 중국은 지금 7.68%밖에 안 됩니다. 그 외에 7위부터 10위까지가 스위스 5.8%, 인도 8.1%, 일본 3.4%, 네덜란드 일본이 3.4%. 그리고 연초에 그 실제로 액션을 취하고 있다든지 계획을 발표한 게 또 터키랑 인도랑 러시아, 브라질, 카자흐스탄 등이 있는데 터키도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순 매수가 28톤. 올해도 계속해서 매수할 거라고 발표했고요. 인도의 경우에는 2026년 올해 1월에 12톤을 매입했는데 인도 정부에서 또 황금 그 매입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계속해서 매입할 그런 의지가 강합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면서 그 금의 그 중요도가 높아지는데 작년 4분기부터 올 초까지 무려 한 20톤 정도 매입했고요. 그래서 브라질도 작년에는 83톤을 매입했는데 올해 1월에 또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올해 1월에 정부에서 뭘 발표하냐면 카자흐스탄 앞으로 3년 동안 그 황금 비축의 비중을 좀 아직 낮은 편인데 한 20%까지 많이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금의 이런 과열 뭐 이런 현상은 계속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중동이라든지 그린란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란, 그 미국, 뭐 호르무즈 해협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거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부터 보면 그 주요국의 그 네. ETF, 중국도 그렇고 주요국의 ETF 중에 황금 관련 ETF가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 능동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금값이 5,000달러를 돌파하면서 그 프로그램 매수가 그렇지. 자동으로 그 유발되면서 각국의 ETF 중에 황금 관련 ETF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그림 보시면 요거는 중국 증시 중 반도체 지수가 오늘 1% 상승했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 홍콩 증시 중 반도체 업종 지수는 오늘 3%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반도체 대기업들이 그 가격 인상 붐이 나오면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SMIC 3% 상승, 화홍 반도체 6% 상승, 그리고 요거는 파운드리고 팹리스는 기가 디바이스는 본토 종목 5%, 홍콩 종목 8% 상승했고 또 오늘 개별 재료가 하나 있었는데 중국에서 아주 다음 그림 보시면 중국에서 아주 소형주이긴 한데요. 중국에서는 원화로 한 5조 yuan 이하이면 아주 작은 종목으로 취급됩니다. 요게 그 팹리스인데 첨단 쪽이보다는 그냥 자동차랑 전자에 들어가는 일반 범용 팹리스입니다. 요 종목이 오늘 한국 시간 오후 4시 기준으로 19% 급등했는데요. 네. 최근에 두 가지 재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저께 2025년 실적 잠정치를 발표했는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 증가, 지배수 순이익은 전년 대비 107% 증가. 그래서 어제 이 종목이 6% 급등하고 오늘 한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또 하나는 글로벌 반도체 가격 인상 붐이 나오면서 어제 이 회사가 작은 회사긴 한데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인데 이 회사가 주로 MCU를 주요 제품을 하고 있는데 MCU랑 그 MCU 제품 가격을 15%에서 한 4-50% 인상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아주 중국 반도체주 중에서는 좀 존재감이 없지만 다른 대형주에 비해서 오늘 이 종목이 급등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작년 12월에 새로 상장한 메타엑스가 있잖아요. 네네. 메타엑스 를 비롯해서 뭐 모어스레즈나 비런 테크놀로지 이런 스타트업들은 아직은 재무제표상 흑자 전환이 안 됐잖아요. 네네. 근데 메타 이제 이런 종목들도 이제 슬슬 이번 주부터 실적 잠정치를 발표하기 시작했는데 메타엑스의 경우에는 작년 매출액은 16에서 17억 yuan, 그러면 전년 대비 115% 증가한 셈이고, 근데 지배수 순이익은 6.5억 에서 7.98억 yuan 적자인데 요 적자 금액이 그 2024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2024년에는 14억 yuan 적자인데 이번에 거의 반으로 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까지 또 한 발 좀 다가갔다. 그래도 아직까지 매출의 절반이 적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작년 말에 신규 상장한 그 AI 칩 회사들이 이제 다음 주면 실적 잠정치 나올 텐데 거의 추세적으로 영업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고 적자액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 흑자 전환은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오늘 그 딥시크 관련해서 딥시크가 몇 개월마다 계속해서 뭐 네이처에 논문 기재되고 또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오고, 근데 최근 거를 보면 1월 13일에 그 량완펑 창업자랑 그 북경대학이 같이 만든 논문이 그 네이처에 나왔고, 그리고 1월 27일 어제는 또 딥시크 OCR2, 딥시크 OCR2라는 또 새로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주가랑은 그렇게 뭐 관련성이 높지 않지만 그 분야에서는 또 딥시크에서 새로운 논문이 나오니까 너도나도 이게 다 공개되는 오픈소스로 공개된 거라서 지금 많은 업체들이 이 새로운 논문에 대해서 여러모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거는 주가는 아니지만 그 작년 3, 4분기부터 중국 정부가 뭐 상업 우주라든지 이런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나 지원 정책을 많이 발표했는데 어제 뭐가 나왔냐면 중국의 중국과학원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 우주탐사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우주탐사학과를 신설했는데 여기에 새로 신규 모집하는 대학생들은 주로 수학이랑 물리를 잘하는, 그래서 지금 중국의 국가 항천국에서 매년 뽑는 그 유능한 청년들은 대부분 각 명문대에 뭐 수학학과, 물리학과, 재료학과 이렇게 모집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계속하는 동시에 요 중국과학원 대학에서 우주탐사학과 또는
우주 탐사학과를 신설해서 이제 여기가 또 새로 요 우주 관련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요람 네. 그런 걸로 이제 그리고 요거 학장의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그 3년에서 5년 동안은 일단 이 커리큘럼을 이수해서 기본적인 그 커리큘럼 이수를 시키고 앞으로 10년 내로 이 학과를 글로벌 경쟁력이 아주 막강한 우주 탐사, 우주 비행 관련 이런 학과로 만들겠다. 이런 아주 그 포부를 발표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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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은 본토 증시는 상해 종합지수 계속해서 강보합인데 네네네. 홍콩 증시만 아시아 증시랑 좀 동반 흐름을 보였습니다. 엄청나게 네. 올랐어요. 네. 아 그리고 그 핀란드 총리는 25일부터 28일까지 방중 중이고 영국 총리는 28일부터 31일까지. 근데 아무래도 존재감이나 그런 면에서는 핀란드 총리보다 영국 총리, 지지난주에는 캐나다 총리, 그래서 캐나다 총리에 이어서 영국 총리 방중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영국이 캐나다는 뭐 주로 전기차랑 농산품이랑 wen화 스왑 이런 쪽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라늄 수출, 캐나다가 중국에 수출. 영국은 아무래도 금융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중국 현지에서 이번에 영국 총리가 방중할 때 홍콩을 필두로 해서 이 영국이랑 중국 간의 어떤 금융 산업에서의 어떤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영국 총리가 50여 개 영국 대기업을 인솔 해서 왔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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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중국 시장 아주 홍콩 오랜만에 큰 폭으로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르네. 연말기에 보통 우리는 이런 중장대 쪽으로 가거나 배당주로 가거나 연초부터 가네요. 네. 이번에는 네. 그동안 너무 올랐지 남들. 테크주가 또 너무 많이 식으니까 올랐어요. 네. 그렇죠? 너무 많이 오르니까 약간 분위기가 식자 바로 넘어가는 그런 거 확인할 수 있네요. 네. 자, 1월 28일 수요일 중국마음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짜잔.